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몸의 모성으로 나를 돌보는 12가지 몸 챙김의 지혜, 몸이 나를 위로한다 입니다. 지은이는 남희경, 펴낸 곳은 생각 속의 집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몸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18년차 심리치료사입니다. 우울했던 어린 시절 우연히 춤을 만나서 침묵 속에 빠져있던 몸의 감각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춤에 대한 열망으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 들어갔고 몸의 심리와 치유에 대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무용 동작치료 전공 및 상담 심리 부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신체 심리 치료사로서 저자가 몸을 기반으로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12가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치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몸은 엄마다. 몸을 챙기는 것이 삶을 챙기는 것이다. 몸이 나를 위로한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이 당신을 위로합니다. 불안과 우울, 신경증의 근원은 결국 엄마 품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품은 모성의 상징입니다. 실제 엄마라기보다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는 사랑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결핍, 즉 애정 결핍은 본질적으로 모성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애 초기, 사랑은 접촉과 온기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모든 돌봄과 사랑은 따뜻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체험한 엄마 품은 몸으로 새겨져 이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성의 기능이 됩니다. 결국 치유도 그 잃어버린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에는 모성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넘어서려면 엄마 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접촉과 응시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며 분노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내몰린 삶의 끝에서 우리는 엄마 품을 만나야 합니다. 몸으로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지더라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 품은 고통을 위로해주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모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이 마음 먹는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몸으로 다가가는 것이 묘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본래 마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정신은 몸을 떠납니다. 불안은 몸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공포는 몸을 얼어붙게 만들며 우울은 몸을 수렁에 빠뜨립니다. 떠난 마음을 만나고 회복하려면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몸을 접촉하지 않고 정서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몸에 저장된 상처와 얼어붙은 정서를 흔들어 깨우고 뱉어내고 소화시키며 또 녹여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내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삶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일입니다. 안전한 모성의 품을 만날 때
잃어버린 아이의 본성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되살아난 아이다움, 즉 동심은 생명력이자 정신적 에너지이고 창조성의 자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모성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실체이자 평생 함께 해온 동반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삶의 위기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주었고 불확실한 순간 속에서 변화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몸의 모성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 자신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몸 챙김 지혜의 핵심 주제는 몸의 감각과 리듬입니다. 나인 척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감각과 리듬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의 좌표, 내 몸의 경계, 내 몸의 즐거움, 내 몸의 권위, 그리고 내 몸의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정은 몸의 모성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접촉이 없으면 돌봄도 사랑도 없다. 몸은 타인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최초의 장소이자 수단이다. 촉감은 가장 원초적인 사회적 연결 도구이다. 생애 초기 아기는 피부를 통해 촉각적으로 엄마를 가장 먼저 만난다. 엄마의 스킨십으로 아기는 자기 몸을 느끼고 감각한다. 그래서 촉각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다. 세상에 태어나 마치 언어를 배우듯 엄마와 접촉을 통해서 아이는 신체의 언어를 배운다. 정신분석가 디디에 앙지와는 자아는 피부이며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피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의 피부를 만짐으로써 처음 자신을 발견한다 라고 했다. 이때 피부는 심리적 사계의 은유이다. 엄마와의 피부 접촉은 아기에게 심리적 보호막이 된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따스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엄마 품이라는 심리적 사계가 있을 때 아기는 자신을 안전하게 감각하면서 마음껏 놀 수 있고 아기의 생체 리듬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배고프면 젖달라고 외치고 졸리거나 불편하면 달래주는 손길을 요구하고 깨어나면 놀아달라고 졸라댄다. 아프지 않은 엄마는 빨려고 하는 아기 입에 젖을 물려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불편한 아기의 등을 토닥이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흥분한 아기와 눈을 맞추고 몸을 흔들면서 교감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피부 접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접촉이 없다면 돌봄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생애 초기 엄마 품은 아기의 피부를 감싸주는 것이고 아기의 몸을 흔들어 주는 것이며 아기에게 온기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사랑은 결코 관념적일 수 없다. 사랑은 누군가의 접촉과 온기 그리고 시선이다. 말이 아니라 어떤 손길과 온기. 엄마 품은 곧 모성이다. 아이에게 모성을 전해주려면 엄마 자신에게 먼저 모성이 있어야 한다. 엄마 자신의 정서를 만나지 못하면서 아이의 정서를 만나줄 수는 없다. 아이보다 우선해서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엄마 자신이다. 과도한 불안 때문에 경직된 엄마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지 못한다. 아이를 품어주는 엄마 품이 안정적일 때 그 품에 안기는 아이의 생체 리듬도 안정을 찾게 된다. 따라서 엄마 자신의 정서적 리듬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불안하고 불규칙한 정서적 리듬의 대물림을 끊는 시작이다. 누구에게나 모성은 필요하다. 모성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심리적 안식처가 되어준다. 상처 입은 마음은 심리적 은신처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모성이 필요하고 좌절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모성이 필요하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도 모성이 필요하다. 상실로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모성적 접촉, 즉 누군가의 손길과 온기, 그리고 눈빛이다. 이처럼 우리를 치유하는 모성은 몸에서 나온다. 본래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접촉하고 달래주는 손길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10마디의 말보다 따뜻한 터치와 침묵 속 응시가 더 진한 위로와 치유이다. 상처의 회복은 혀 끝의 말이 아니라 내 몸에 피부로 와 닿을 때 일어난다. 몸 챙김 연습, 심리적 싸게 만들기.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 두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면 그 몸의 온기가 마음에도 전해진다. 불안각성이 치솟아 오르거나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 나에게 모성적 접촉과 온기를 건네줄 수 있다. 자신을 향한 피부 접촉은 위로와 보살핌의 손길이자 심리적 싸개가 될 수 있다.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치거나 감정의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혼돈에 바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압도하는 감정에 접촉하기보다 몸의 감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안전하다. 이때 자신에게 제공하는 피부 접촉은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면서 신경계의 조절 시스템 회복을 돕는다. 이는 교감 신경계의 각성 상태를 부교감 신경계의 이완 상태로 바꾸는 안정화를 위한 신체 활동이다. 자신에게 모성의 품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자기 접촉 방법을 제안해 본다. 첫째, 나를 위한 스킨십, 즉 나에게 제공하는 모성적 피부 접촉이다. 불안한 감정이나 혼란스러운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접촉하는 손과 접촉을 받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 모성적 접촉에는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도, 견고한 압력이 필요하다. 내가 나에게 다정한 스킨십을 제공할 때 그것을 감각하는 나를 느낄 수 있고 이는 모성적 돌봄을 제공받는 감각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감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교감 각성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압력을 가하여 더욱 깊숙이 접촉하고 자신의 몸을 바닥으로 좀 더 굳건하게 안착시켜야 한다. 계속 자신의 몸을 감각하면서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조절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 둘째, 나에게 온기 주기이다. 나비헉으로 부르는데 이는 코로나 심리 방역의 활동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나비허그는 양손으로 자신을 끌어안고 토닥일 때 양손이 마치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이미지를 갖는다. 나에게 온기 주기의 핵심은 감각 체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안아주는 모성적 태도와 그것을 제공받는 감각을 동시에 느껴보는 것이다. 마치 불안한 아기를 자신의 품으로 꼭 안아주는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꼭 안아주는 것처럼 자신을 안아준다. 안아주는 자신을 토닥여주거나 흔들어줄 수도 있다. 안아주기의 완성은 안아주기의 온기를 제공받는 몸의 감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1. 나를 위한 스킨십, 자기 접촉.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는다. 먼저 자신의 두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그리고 좌우 좌골이 엉덩이 뼈입니다. 의자에 균등하게 닿는 접지 감각을 확인한다. 호흡을 바라보고 자신의 호흡을 그냥 알아차린다. 2.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서 안아본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손으로 감싸는 느낌으로 한 손은 이마 위쪽에, 다른 손은 목 뒤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정하면서도 견고하게 접촉해본다. 먼저 내 손으로 내 머리를 감각해본다. 머리가 뜨거운지 혹은 따뜻한지, 촉촉하게 혹은 거칠게 느껴지는지, 딱딱하게 혹은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지 등 판단은 보류하고 느껴지는 그대로 감각해보고 알아차려본다. 이번에는 내 머리로 내 손을 감각해본다. 손이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크기는 어떤지, 촉감은 어떤지, 강도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알아차려본다. 3.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양팔을 교차하여 감싸 안아본다. 마치 사랑스러운 아기를 꼭 안아주는 느낌으로 자신을 안아준다. 이때 접촉하는 압력은 자신의 피부와 근육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한다. 충분한 느낌으로 조금 더 힘껏 안아본다. 먼저 내 손으로 감싸 안고 있는 양팔의 근육과 뼈를 감각해본다. 부드럽게 느껴지는지 혹은 거칠게 느껴지는지, 흐물흐물하게 느껴지는지 혹은 단단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것이든 느껴지는 그대로 감각을 바라본다. 이번에는 내 팔은 내 손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본다. 나를 안아주고 있는 손이 어떤 느낌인지, 온도는 어떤지, 촉감은 어떤지, 강도는 어떤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대로 알아차려본다. 4.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자신의 몸통을 감싸 안아본다. 한 손은 심장 위에, 다른 손은 배꼽 위에 얹어서 살짝 압력을 가하여 눌러본다. 보살핌의 손길로 자신을 포근하게 안아주듯 손의 힘을 조절해 가면서 눌러본다. 내 손으로 나의 심장 박동 혹은 호흡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감각해본다. 들숨과 날숨 혹은 각성과 이완, 확장과 수렴의 리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손으로 감각해본다. 속도가 어떤지, 강도는 어떤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대로 알아차려본다. 이제 나의 주의를 내 심장과 배꼽으로 가져와서 안아주는 손을 감각해본다. 나를 안아주고 있는 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대로 알아차려본다. 5. 마지막으로 두 손을 풀어서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 다시 발바닥과 좌골의 접지 감각으로 돌아온다. 호흡을 바라보고 안아주는 손과 안겨있는 몸의 감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확인해본다. 두 번째, 나에게 온기 주기, 자기 안아주기. 1.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는다. 먼저 자신의 두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그리고 좌우, 좌골이 의자에 균등하게 닿는 접지 감각을 확인한다. 호흡을 바라보고 자신의 호흡을 그냥 알아차린다. 2. 두 손을 교차하여 가슴 위에 올린다.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조금 더 무거운 손으로 자신의 가슴에 좀 더 깊이 접촉한다. 내 손으로 가슴을 감각해본다. 그리고 내 가슴으로 손을 감각해본다. 안아주고 있는 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안겨있는 가슴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각해본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본다.
3. 이번에는 양손으로 내 가슴을 천천히 토닥여준다. 마치 불안해하는 아이를 토닥여주는 느낌으로 자신의 가슴을 토닥이면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느낌과 위로받는 느낌을 충분히 감각해본다. 토닥토닥 리듬의 속도를 약간씩 바꿔볼 수 있고 토닥토닥 리듬의 압력을 조금씩 바꿔볼 수도 있다. 리듬이 달라질 때 몸의 감각이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각해본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토닥이는 리듬을 찾아본다. 이때 호흡을 바라본다. 4. 이번에는 몸통을 부드럽게 좌우로 조금씩 흔들어 본다. 좌우 좌골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배꼽으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옆으로 흔들어 본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주는 엄마처럼 자신을 흔들어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진정시켜준다. 자신을 달래주는 느낌과 자신을 진정시키는 품 안에 있는 느낌을 동시에 느껴본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흔드는 리듬을 찾아본다. 이때 호흡을 알아차린다. 5. 마지막으로 두 손을 풀어서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고 다시 발바닥과 좌골의 접지 감각으로 돌아온다. 호흡을 바라보고 안아주는 손과 안겨있는 몸의 감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확인해 본다. 자신이 체험한 접촉과 온기를 모성의 심상을 그림이나 한 장의 글쓰기로 표현해보고 담아본다. 위기의 순간 몸은 스스로 지켜낸다. 불안의 파도가 압도적으로 밀려올 때 의지만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럴수록 회피하고 방어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모조리 소모해버린다.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불안이 나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숨구멍을 열고 내보내주는 것이다. 바로 날숨의 기능이다. 날숨으로 들숨이 가능해지면 비로소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 이렇게 호흡 활동이 시작되면 뇌에도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안으로 경직된 몸은 서서히 진정을 찾는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으면서 뇌의 사고 영역이 활성화되고 비로소 생각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다. 우리는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 때문에 죽지 않는다. 다만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주관적인 감각을 느낄 뿐이다. 내 생애 첫 공황이 가르쳐준 가장 큰 가르침은 몸의 지성이었다. 극심한 공포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의식과 이성만으로 압도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내 몸이 공포에 빠져든 것도 무의식적 자동 반응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무의식의 지혜였다. 공포 반응을 감각하는 것도 몸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었던 주체도 바로 몸의 생존 본능이었다. 한 지인은 극장에서 갑작스럽게 폐쇄공포 반응이 일어나서 옴짝달싹 못하는 순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간신히 깨어났다고 한다. 몸의 지성은 알고 있다. 심리적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몸으로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마치 잠에 빠져서 가위에 눌렸을 때 악몽으로부터 의식을 깨우기 위해 자기 몸을 꼬집거나 깨무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의 생존 본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몸의 지성이다. 누구나 불안하다. 누구나 극심한 불안에 압도당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지성으로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첫 공황이 찾아오고 난 후 일상에서 다시금 불안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미술관 안에서 어둠을 감지하는 순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감각하는 순간 등산을 하다가 발 아래 바위의 높이를 확인하는 순간
그 공포의 방화쇠가 당겨지는 느낌이 밀려왔다. 어둠 공포, 폐쇄 공포, 고소 공포 등 위기를 감지하는 내 안의 모든 위험세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도망가지 않으려고 발바닥을 접지하고 숨을 내뱉기 시작했다. 숨을 내쉬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의 순간 몸은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었다. 다행히 처음 공황이 찾아왔을 때 몸으로 학습된 응급 처방으로 매 순간 불안감을 간신히 통과해낼 수 있었다.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불안할 때 불안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가라앉힐 수 있다는 자기 감각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다. 누구나 불안을 피할 수 없다.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잘 맺고 싶어서 불안해한다. 불안을 몸으로 멈추는 법. 불안이 몰려올 때 그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안정감을 주는 몸의 지성을 배워두는 것이다. 몸에는 불안에 따른 도피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불안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응급 처방은 자기 몸과 접촉하는 것이다. 나에게 첫 번째 공황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 몸이 먼저 시도했던 처방은 바닥과의 접촉이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그라운딩이라고 한다. 불안할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기 위해 바닥에서 뜨는 것 같은 각성되는 감각을 느낀다. 이런 불안 각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몸을 바닥으로 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바닥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의식이 도망가지 않고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라운딩은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자기 몸을 확인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접촉을 제공해 준다. 본래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타인의 접촉과 손길이다. 놀란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손길처럼 누군가 나를 달래주는 온기를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의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만약 그 손길이 부재할 때는 자신의 손길로 자신의 몸을 진정시켜 줄 수 있다. 욕실에 갇혔던 순간 얼어붙은 내 몸을 바닥에 접촉했을 때 나는 비로소 숨구멍을 열고 호흡을 내뱉을 수 있었다. 그 일을 겪은 후 수년이 지나고 트라우마 치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발바닥 그라운딩, 피부 두드림, 근육 누르기 등과 같은 자기 접촉이 모두 신경계의 안정화 기법이었다는 것을, 몸의 본성이 해냈던 일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다. 몸으로 안정화 기법을 익히는 것은 마치 몸으로 자전거를 배우는 일과 같다. 몸으로 방법을 익히고 자기 몸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몸의 기능이 내리막길을 내딛게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마련이다. 상실의 신호를 애써 외면하거나 안달복달 해가며 심하면 우울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이 또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더 이상 중년의 몸을 청년의 몸처럼 부리며 살 수는 없다. 중년의 몸은 중년의 몸답게 다루어야 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몸이 아픈 것이다. 몸이 아파야 정신을 차린다. 몸이 아프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몸을 소외시키면 몸은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신호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낸다.
소외된 몸은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신경증을 야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살아있기 위해서 움직인다. 몸이 소외되면 생각이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은 드라마틱한 감정의 색채를 입고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진짜 현실을 가려버린다. 이때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으로 돌아와야 하고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감정에 짓눌린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몸의 움직임이다. 내게도 절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 적이 있다. 삶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뜨거워서 스스로를 괴롭히던 시기였다. 그때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몸을 움직여야 했다. 어쩌면 살아있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우울할 때 몸을 움직이면서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를 넘어왔던 것 같다. 무작정 정처 없이 걷거나 가파른 산을 뛰어오르기도 했고 또 요가와 명상으로 수련하거나 전속력으로 자전거 바퀴를 굴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춤이었다. 춤을 추는 동안 무기력한 내 몸은 깨어났고 마비된 정서도 살아났다. 춤은 나에게 정서적으로 죽어있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출구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때론 고통의 묘약이 될 수 있다. 몸을 활성화시켜서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감싸안고 토닥이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자신의 팔을 펼쳐서 날갯짓 하는 것은 자신의 주도권을 표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 울음을 허락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연민과 위로를 실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감정은 생존을 위한 목적을 갖고 드러난다.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고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질 때 그 감정은 소명을 다하며 충직한 동반자 역할을 해낸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결빙되거나 마비되지 않고 몸을 통해 움직이고 표현된다면 나와 고통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마침내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몸을 새롭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관능적 쾌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은 몸을 움직이는 동기는 되지만 쾌감은 움직임을 지속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